오늘 이제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제 일정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참석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업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뭘 했는지? 우리 선생님 노트를 계속 필기를 하셔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이거를 했었죠. 주 얘기가.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풀샷이라면 뭐예요? 풀샷? 전신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전신을 잡아주는 거고, 니샷은 이제 무릎까지만 잡는 거. 무릎. 그 다음에 미디엄은 이제 허벅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는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바스트샷은 머리부터 발끝 이렇게 가슴까지만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 샷은 얼굴을 잡아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클로즈업은 이제 거의 뭐 여권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스트림 클럽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풀샷은 인물의 전체의 모습과 배경을 같이 보여주나 인물의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샷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무릎에서 상반신, 니샷은 상반신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할 때 샷과 샷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은 주로 이제 주변 정보보다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진 샷.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오늘도 또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영상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트 샷 같은 경우는 인터뷰나 뉴스 등에 많이 쓰이는 그런 샷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스트 샷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시면 기본적인 우리 촬영을 많이 하죠. 이제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풀샷, 니샷, 미디엄, 웨이스트, 바스트,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뭐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사체에 따른 이제 샷의 분류를 이제 알려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했을까요? 이제 보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이제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죠? 사진을 찍는 법 이런 것들. 주인공을 터치해서 반 셔터를 이제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깨끗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역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 역광 사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진도 찍어봤을 때 이렇게 빛을 받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또 이렇게 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태양을 바라보면서 역광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느낌이 머리 위에 이렇게 빛이 안착된 것처럼 이런 느낌의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버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역광이다 보니까 이제 피사체 얼굴들이 좀 어둡게 보일 수도 있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노출 우리가 해주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직 아워라는 우리가 있어요. 일출이나 일몰 후에 그 잠깐이지만 그 시간대가 사진이 되게 이쁘게 이렇게 황금빛을 띠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매직 아워를 이용을 해보자. 일몰 일출을 우리가 이제 특히 일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출을 보게 되는 거고, 일몰 같은 경우도 진짜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해가. 사실 보다 보면 이런 시간대를 잘 맞춰서
사진을 아니면 영상을 찍는 방법을 해보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지. 황금 분할이 이 안내선을 활용해서 구도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 나중에 찍고 나서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찍기 전부터 선생님들이 이 구도를 잘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초점을 잘 잡아주시는 거. 초점 잡는 건 뭐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터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길게 누르면 초점이나 어떤 노출 정도가 고정이 되는 걸 배우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 오늘 또 이제 이런 촬영 각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각도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이제 중요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포커싱 하는 사진들, 이런 아웃포커싱 됐을 때 앞에 거를 중시할 건지 아니면 뒤에 있는 걸 중요시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피사체를 내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를 나타나는 게 아웃포커싱, 우리 이제 블러 효과라기도 하고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로 빛의 색의 온도를 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야경 사진에는 장노출로 이런 빛의 흐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태양의 이런 느낌을 장노출로 이용해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요?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장시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들고서는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대라든지 이런 보조 셀카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셀카봉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셀카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각대 요즘 셀카봉도 되면서 삼각대까지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혹시 뭐 필요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시면 어때요? 구매하셨어요? 벌써 왔어요? 제가 올려드린 걸 그냥 사신 거예요? 아니면 알리에서? 벌써 왔어요, 알리에서? 빨리 왔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 찍기에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기에도 좋아서 이제 이 핸드로 잡아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삼각대 겸 그 다음에 이제 셀카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우리 예능 프로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은 잘 많이 안 보여요. 지미집 카메라 해가지고 크레인 같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로 이 영상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훑어내리고 드론 촬영하듯이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미집을 거의 안 쓰고 아예 드론을 이용해서 찍더라고요.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지금 이제 매주 이제 토크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그때 보니까 아예 드론이 아예 그냥 관중석에서 무대 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드론이. 그래서 드론으로 찍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 자체가 뭐예요? 좀 길다 보면 길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들어서 우리가 드론 촬영 하듯이 촬영하는 방법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또 영상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찍어주는 그런 것만 찍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이렇게 이게 삼각대에서 긴 게 장봉을 해가지고 보조봉을 더 연결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드론 촬영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드론의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그런 촬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는 카메라 앵글이에요. 카메라 앵글로 촬영하는 각도, 즉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지금 어떻게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바닥에 놓고 찍은 거잖아요. 바닥에서 놓고 완전히 로우 앵글, 완전 익스트림 로우 앵글로 찍은 겁니다. 이게
완전 이런 식의 사진을 찍게 되면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게 서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느낌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제 카메라를 놓고서 이렇게 찍어보는 이런 사진도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은 바로 촬영하는 각도인데 바로 이제 카메라의 각도 이런 걸 따라서 또 어떤 화면의 심리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앵글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제 세웠을 때 뭐 버즈 아이 뷰 해가지고 아까 같이 바닥에서 이제 상에서 완전히 새가 바라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완전히 탑뷰죠. 완전히 우리가 제일 높에 탑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앵글. 하이앵글은 이제 살짝 측면에서 높게 찍어주는 거 아이레벨, 로우앵글, 웜즈 아이뷰 이렇게 웜즈는 벌레가 바닥에서 이제 쳐다보는 느낌의 어떤 느낌, 그런 사진이죠.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바라보던 건물이 나이가 이제 하나둘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 높았던 건물이 왠지 다 낮아 보이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느낌을 바라보고 있다가 좀 크면서 이 느낌을 보다가 나중에는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높이에서 보면 같은 높이의 건물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면 버저 뷰는 이제 새가 위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높은 머리 위에서 촬영하는 앵글. 그러니까 새가 바라본다라고 해서 버저 아이 뷰라고 합니다. 이런 촬영도 가끔은 나오죠. 가끔은 영상이나 우리 영화 같은 데 볼 때도 이런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버즈 아이 뷰라는 이런 촬영, 이런 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들고 못 찍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 삼각대, 그 드렸던 삼각대 가지고 카메라랑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거기서 리모컨으로 들고서 찍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 버즈아이뷰 같은 느낌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버즈아이뷰 같은 느낌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하는 게 이제 버즈아이뷰. 그 다음에 이제 하이앵글. 보통 이런 각도로 많이 찍어요. 뭐, 들고서 셀카를 찍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피사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높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인물 클로즈업이나 인물 표정 촬영에 사용하면 좋다 해서 이런 단체 사진을 예전에는 이제 이런 단체 사진을 많이 찍죠. 이것도 손으로 들기 힘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삼각대 봉이 긴 걸로 찍다 보면 이런 하이앵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촬영자가 어디 계단 위나 어떤 의자 위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영상이든 사진도 이런 촬영이 상당히 유효하게 많이 요즘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촬영. 근데 잘못 촬영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키가 작아 보이죠? 키가 작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신이 나와도 되지만 어떨 때는 전신보다는 요렇게 해서 아예 무릎에서 잘라서 요 상반신만 보이게끔 해주는 게 어떤 키가 작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진이 원치 않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반신 위주로만 촬영을 해주는 게 좋죠. 촬영 위주로 해주는 게. 그래서 이 하이앵글도 손으로 찍어도 되지만 이럴 때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어주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레벨은 눈높이가 똑같이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찍는 영상이잖아요. 우리가 서서 찍을 때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가슴에다 앞에다 놓고서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보편적인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높이의 사진을 많이 찍는 거, 눈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찍는 사람이나 피사체도 거의 찍는 위치와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찍는 거다. 이렇게 많이 찍는. 요런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찍잖아요. 요것도 인물 사진으로 찍으실 때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 애들 이제 그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면을 보고 있다가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볼 때 사진을 찍어주는, 영상을 찍어주는, 그럴 때 돌아보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찍을 때는 슬로우 모션 같은 걸로 찍어주면
뭔가 지금 샬랄라 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진과 영상에다가 이럴 때 동영상으로 찍을 건지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건지 어떤 인물 동영상으로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도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앵글. 이건 지금 완전 이제 거의 뭐 바닥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 사진이긴 한데, 사람의 시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올려다 보면서 촬영하는 것으로 건물을 웅장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찍습니다. 나무 높이를 좀 더, 되게 높고, 이런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 나무를 찍어보게 되면, 좀 다른 느낌. 이건 완전히 익스트림 로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느낌의 사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이런 사진들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접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무에 낀 이 이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찍으러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 나무 한 나무의 사진이지만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접사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뭐 로우 앵글이긴 하지만 이럴 때 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사진 한번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예 바닥에서 누워서 안 찍어 보셨죠? 뭐 은행나무 찍을 때도 좀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이런 그런 이제 국보급 이런 나무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좀 이제 가까이 가서 찍어 본다면 이제 그런 사진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원주에 이제 방계리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방계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멀리서 이게 거기 사진이 나무가 찍는 위치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어느 위치에서 찍었을 때는 나무가 진짜 뺨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또 어느 쪽에서 찍게 되면은 그 방계리 은행나무가 하트 모양이 보여요. 하트 모양이. 그런 느낌도,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찍어 보시면 그 느낌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그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방계리 은행나무가 작년에 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찍을 때는 그 나무 밑에서 보이는 그 가지들 뻗어나간 그런 가지들, 그런 가지들도 상당히 이렇게 가지 뻗어나간 것들이 그 은행나무도 되게 멋있게 더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은행나무와 이게 좀 더 풍광을 더 많이 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네, 웜드라이브 뭐 이렇게 찍는 거죠. 이런 영상을 아니면 이런 사진을 웜드라이브 익스트림 로우 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낮은 위치에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찍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바깥에서 인물 사진을 찍어줄 때 그냥 같은 아이 레벨에서 찍는 것보다 어떨 때는 촬영자가 좀 힘들게 누워서 아니면 쭈그리고 앉아서 완전히 이 피사체를 올려다보듯이 찍어주게 되면 배경이 좀 웅장하게 보이고 피사체도 되게 웅장하게 나오는 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전현무가 그 일본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완전히 바닥에 누워가지고 동료들을 찍어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찍을 때 또 다른 사진의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왠지 키도 더 커 보이고 그 배경과 인물이 더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찍어주는 사람이 힘들긴 하지만 그 결과물은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 결과물이. 그래서 웜드라이브라든지 로앵글로 찍게 되면 찍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만 결과물은 진짜 좀 독특하게 더 특별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앵글이기도 합니다. 그런 앵글. 그래서 뭐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찍을 때 우리가 이거 올려주셨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김성희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익스트림 엑스퍼트 라우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시는 카메라가 있고 설치가 안 되시는 카메라가 있는데 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ND 필터로 써가지고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든 이럴 때 이런 느낌을 이제 찍게 되면 그냥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사진을 얻으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진하고 다르죠? 첫 번째 사진하고 이렇게 ND 필터를 써서 이런 사진을 이제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디카라든지 그 전문가용 이런 디카에서도 이걸 찍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설봉산 여기 우리 폭포 있잖아요. 거기서 찍으신 거래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이 ND 필터가 들어 있어서 근데 ND 필터도 내가 쓸 줄 모르니까 어느 때 뭐 숫자를 내가 적용해서 찍을지 모르니까 자동으로 놓고 찍으셔도 이게 효과 있게 찍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진을 좀 더 찍고 싶을 때는 요런 계곡에 물 내려가는 거를 진짜 계곡의 물이 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계곡이라면 한번 이런 사진을 한번 ND 필터를 써서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멋있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신기하죠? 선생님들이 찍으시는 것들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우리 이제 선생님이 계속 우리 김성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빛 따라가는 그것도 해보셨고 지난번에 그런 것도 찍어보셨고 이런 사진도 그때 찍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은행나무 우리 선생님이 찍으신 거 우리 음, 이게 좀 안 바뀌네. 이거 이런 이 사진들 이게 이제 그 촬영 속도가 천천히 닫히는 거거든요. 어두운 방 안에서 셔터 스피드를 최소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 카메라 삼각대에다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프로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최저화해놓고 10초 정도 해놓으셨죠? 15초? 네, 15초로 해놓으셨고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후레쉬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사진을 한번 삼각대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프로 모드. 프로 모드에서 찍으신. 이건 이제 LOV 러브를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딱 봤을 때 러브를 표현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선생님들께 찍으셨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거 뭐야 파노라마로 이게 한 화면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파노라마로 찍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용문산에 있는 거 맞죠? 예, 용문산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고 예?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프로그램 뭐였어요? 사이메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어안 렌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요게 이제 파노라마. 이게 어디예요? 천안봉이요? 비승산? 비슬산. 여기 어디예요? 대구. 대구. 와. 이게 전경 멋있네요. 여기서 이게 기본적으로 찍으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파노라마 찍으신 거죠? 요 사진. 안 넣으셨구나. 이원희님 이거를 안 넣으셨네. 네, 여기 항상 여기 앉아 계셨던 분 선생님이신데, 위에 여기 바위도 되게 멋있네요. 바위도. 이럴 때 요런 바위도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 바위 계곡처럼 보이게, 여기만 이렇게 정형화 시켜서 여기만 찍어서 이게 계곡인 양 한번 찍어보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예,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ND 필터로 찍으신 거예요. ND 필터. 요게 이제 그 설치되는 카메라가 있고 설치 안 되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더보기에 가보면 엑스퍼트 라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엑스퍼트 라우 안에 이런 ND라는 기능을 켜서 자동으로 놓고 찍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놓고 찍으셔도 얘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알아서.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자동으로 된다라는 게. 요런 필터만 몇십만 원씩 해요. 이런 필터 비싼 거는. 그 한 칸씩. 요게 숫자가 있잖아요. 2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4,996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둘레거든요. 여기 400에서 1000 사이에 많이 쓰는데, 요거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합니다. 이 필터만. 렌즈 필터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찍을 때 우리가 그 사진을 놓고 찍을 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서 찍는다는 게 아까 뭐였어요? 아이레벨이었죠. 아이레벨. 그죠? 이건 똑같은 높이에서 찍는 게 아이레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밑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로앵글, 완전히 바닥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우리가 익스트림 로우 앵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이걸 가지고 놓았을 때 이 각도로 찍어주는 거, 이게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뭐예요? 그 버즈 아이 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각도로 틀어서는 게 우리 보통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앵글이라 해서 많이 찍어주기도 하고, 가깝게 가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이앵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이레벨이었고, 로앵글, 그 다음에 완전 익스트림 로앵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영상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보시고, 영상도 찍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들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거기 펴있던 사진 영상을 그냥 한번 훑어봤고요. 이게 훑어봤고 꽃이 되게 이쁘게 펴있길래 이런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깝게 가서 찍는 이런 접사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저는 접사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되게 이뻐서 요것도 이제 바닥에 있는 꽃, 요것도 이제 가까이 가서 찍어봤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찍게 되면 초점이 워낙 요즘 잘 맞아서 잘 찍으면 사진들이 되게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진들. 좀 멀리서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찍었던 게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인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인물 사진으로 지금 그 3분할 부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피사체를 맞춰 놓은 거잖아요. 너무 초점도 잘 맞고, 좀 안 맞는다 치면 이 초점에다가 선생님들이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사진이 알게 나겠죠. 요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 바닥에 쭈그리고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사진을 이제 좀 얻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청년제 거기고, 여기를 지금 일부러 제가 갈 때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갈 때마다 찍어보고 있는데, 느낌이 지금 계속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날짜, 이게 언제냐? 18일 날. 이게 18일이었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이 언제냐? 25일이었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인데 색이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이 사진이. 사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느낌이. 요때는 이제 벚꽃이 좀 보였었는데, 요거는 그리고 나서 찍었더니 벚꽃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푸른 이파리로만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요런 고정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니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고정된 사진도 한번 주기적으로 찍어봐서 얘가 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영상을 담아 보셔도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지금 청강대 지금 갈 때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지금 온천공원이에요. 온천공원에 가서 지금 사진을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지금 찍어봤고요. 온천공원 가보셨죠? 네, 온천공원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 처음에 만들 때
그때 한번 가보고 나서 안 가봤었는데 책 빌리러 가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공원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졌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등나무 이런 꽃들 이것도 되게 지금 이쁘게 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거 이쁘게 펴 있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 요게 지금 있는 게 등나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봤더니 요거는 지금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템플릿에서 그냥 사진만 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요즘엔 템플릿들이 너무 이쁜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거죠, 영상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 사진도 찍어 보시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제는 이제 이런 앵글도 아셨고, 그 다음에 그 샷에 대한 어떤 느낌도 이제 아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해서 찍어 보시는 것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음식 사진을 제일 많이 찍죠. 우리 김정식 선생님이 음식 사진 상당히 많이 찍으시는데 그 사진에서 이제 동영상으로만 찍으셔도 되지만 사진을 또 찍기도 하잖아요. 여기 사진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여기에 이제 전체를 다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대체로 그렇게 많이 찍는 편이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잘라서 어떤 돋보이게 찍어주는 어떤 그런 음식 촬영하는 게 좀 더 멋있다고 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로 구도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시는 거예요. 세로 구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식탁이나 이제 그런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너무 이제 정신 없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로 구도로 좀 찍어서 돋보이게 찍어 보시는 그런 사진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테이블 끝에 이런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그 테이블 끝에 요런 내가 마시려고 이제 주문해서 나온 이런 음료 잔을 끝에다 놓고서 인물 사진 모드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시면 상당히 이쁘고요. 그다음에 밖에 정원이 보이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라면 더더욱 인물 사진 모드에서 얘를 찍어주게 되면 훨씬 더 돋보이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시는 사진이 좀 더 돋보이는 음식 사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한정식이나 양식집에 갔을 때도 찍을 때 뭐 이런 돋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세로로 찍어 보시는 이런 느낌. 우리가 이제 가보면 어떤 분들은 정성 들여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성 들여서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이제 이게 메인 요리가 어느 건지 주연과 조연을 잘 구분해서 찍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어떤 뚝배기나 어떤 냄비 이런 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이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프로 모드에서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이 영상 자체에 초점이 안 맞았다가 선생님 초점을 일부러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하시면서 동영상을 찍어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음식이 뭐가 말 끓고 있는데 몰랐지만 서서히 내가 초점을 돌려가면서 이 음식이 보이게끔 찍어주는 거죠. 그런 영상 촬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로 동영상 모드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초점을 이제 수동으로 놓잖아요. 그럼 수동으로 놓게 되면 가깝게 돼 있으면 이런 느낌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게 이제 만약에 냄비나 어떤 음식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서 서서히 이제 초점을 잡아가면 요런 느낌의 초점이 맞으면 어때요? 녹색 라인이 보이잖아요. 요럴 때까지 영상을 찍고 다시 얘를 초점을 완전히 밀어서 다시 완전히 흐리게 이렇게 찍어주시는 영상을 프로 동영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 초점 잡아주는 거. 나머지 이 ISO하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놓으시고 이
초점만 수동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 아까 찍으셨던 폭포 같은 것도 이걸 초점을 흐리게 잡아버리면 되게 그 빗망울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럼 되게 예뻐요. 그렇게 예쁘니까 그런 사진을 영상을 담아서 그러면 서서히 돌리시면서 초점을 잡아가시는 거지. 이렇게 초점을 잡고 나서 좀 보여주셨다가 다시 한번 완전히 밀어서 초점을 또 날리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당겨도 되는 거예요.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당겨도. 이런 식으로 프로 동영상을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프로 동영상. 지금 앞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한번 프로 동영상으로 선생님들도 여기 ISO 터치하셔서 자동으로 놓고 프로 동영상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스피드도 자동으로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 MF 되어 있는 이 상태만 터치하셔서 수동 초점에서 완전 제로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움직이시면서 요거를 초점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다시 초점을 다시 나가게끔 찍어주는 이런 영상을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빛이 있는 그런 그 호숫가라든지 폭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윤슬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런 게 보이다가 다시 초점을 맞게 되면 그런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상을 이건 우리가 그냥 동영상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동영상에서는 이게 가능이 안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거 말고는 되지 않는 거죠. 이 상태만 초점 터치해서 위치만 바꿔줘. 이 정도만 되는 거지. 내가 완전히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흐리게 해서 찍어주는 이런 느낌은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가깝고 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찍을 때마다 초점이 달라지죠. 이건 동영상 모드예요. 동영상 모드. 근데 이제 프로 동영상은 내가 초점을 완전히 조절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초점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1에 가까우면 원근, 멀리 있는 쪽이 초점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뒤에 우리 선생님이 초점이 잡히죠? 여기 1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우면 가까운 거.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든 음식을 찍든 동영상으로 찍어 보실 때 특히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일반 동영상보다는 이렇게 프로 동영상으로 활용하셔서 찍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각선 구도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이런 대각선 구도를 활용해서 원근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면 좋겠대. 사선 구도인데 사선 구도인데 옆으로 나란히 이제 있는 것보다는 살짝 틀어서 선생님이 찍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 좀 더 세련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런 수직 수평 이렇게 맞춰서 선생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 찍을 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아요. 주연과 조연이 뭔지 대각선 구도 그 다음에 세로 구도로 사진을 찍어보는 이런 영상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만약 음식 사진 영상을 찍을 때는 프로 동영상 바깥에서는 조금 초점 잡는 게 잘 안 보이긴 해요. 왜냐면 빛 때문에 너무 밝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프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좀 느낌이 다른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풍경사진 촬영하는 걸 한번 볼게요. 선생님 풍경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풍경사진도 많이 찍게 되는데 이런 이제 구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3분할 구도에서 하늘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하늘 몇 칸 여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죠. 하늘을 이제 2칸을 쓰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1칸을 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찍으실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영상을 이렇게 황금 분할 구도에서 3분할 구도에서 2대1, 1대2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찍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것들 아까 이제 풍경 사진 찍어주신 선생님도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아까 톡방에 우리 이원희 선생님이 아까 올리셨잖아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반이죠,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보이고 파노라마도 거의 1대1 거의 1대1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하늘을 더 조금 더 줄이고 이걸 강조했든지 아니면 하늘을 더 강조하고 여기 이제 밑에 보이는 도시의 모습까지 강조했다면 선생님 찍는 위치가 좀 달라졌어도 괜찮겠죠. 예, 그런 느낌을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을 봤을 때 요걸 이제 트리밍을 한번 그렇게 잘라보는 거죠. 요렇게 자른다든지 요렇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완전히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진이 그렇게 느낌이 되는 거고 요 사진을 봐도 지금 보면 3분할로 나눴을 때 이제 조금 이 폭포가 뭐 얘가 뭐 3으로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선 쪽이 어느 쪽? 이쪽이잖아요. 얘가 폭포가 지금 어느 쪽 바라보는 시선 쪽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조금 더 왔으면 좀 더 왔으면 여기 이제 떨어지는 이런 이런 폭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찍으실 때 이런 선을 어디다 더 대줄지 수평선과 지평선을 잘 활용해서 어디다 해서 2대1이냐 1대2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 비중을 둬서 거기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태양이 뜨는 거를 이 여기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여 위를 비췄다면 여 위에 하늘의 노을이 너무 멋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보다는 지금 바다에 비친 이 노을이나 이런 모래사장에 보이는 이런 밀려오는 파도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 2가 된 거고 비춰지는 태양과 바다 위에 비춰지는 이 모습을 담은 게 여기 2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1대2 비율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해주냐. 여기 하늘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산도 멋있긴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훨씬 더 눈에 띄다 보니 이거를 2를 잡아준 거고 여기 산이 1이 된 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 이제 하늘을 찍다 보면 이렇게 요즘 같이 이제 하늘이 좋을 때 사진을 찍다 보면 어때요? 파란 하늘을 찍고 싶을 때 있죠.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을 찍고 싶을 때는 해를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찍게 되면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데 태양이 바라보는 어느 이 위치에서 하늘을 찍게 되면 하늘은 파랗게 보이질 않지만 그 태양 빛에 의해서 근데 내가 태양을 등지고 하늘을 찍게 되면 이렇게 파란 하늘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르른 하늘, 파란 하늘을 담고 싶을 때는 해를 등지고 하늘을 찍어주시면 그런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이 파란 하늘을 깨끗하게 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그래서 진짜 눈에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볼 때와 등지고 볼 때와 해를 바라보고 볼 때와 이런 하늘이 색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아마 당장 오늘 한번 나가보셔서 오늘 해가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시면 요 하늘이 지금 오늘 하늘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뿌여서 어쨌든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셔서 요 푸르른 하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선을 항공 분할 선을 선생님 어디다 배치를 할 건지 요런 사진을 풍경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뭐 설봉 호수도 좋고 아니면 우리 어떤 복화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진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등지고 하늘을 찍었을 때 해를 등지고 하늘을 찍었을 때 진짜 하늘이 파랗게 나오는지 요것도 한번 담아보세요. 지금 점심시간 때죠.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사진은 찍으실 때가
우리가 보통 한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진 찍는 시간이 솔직히는 아니에요. 왜냐면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해 뜨기 직후라든지 아니면 오전에 10시 전후 요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고 오후에는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인 3시 이후에 4시 요렇게 그때부터 사진을 찍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사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통에 이제 가게들이 이제 저녁 시간대쯤 되면 하나둘 간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간판이 들어올 무렵에 한번 이 중앙통 한번 찍어 보세요. 그 들어오기 직전에 한 3, 4시에 찍어 보시고 한 5, 6시쯤 한 6, 7시 요즘은 이제 또 해가 좀 늦게 지니까 좀 더 조명이 들어올 때 그 무렵에 그 중앙통에 서져 있는 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을 표현하시면서 한번 찍어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른 풍경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동영상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동영상 촬영 장비. 촬영 장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써야 되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주로 많이 쓰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 우리 폰들은 그래도 거의 최신 폰들이라 영상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FHD 이상으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다양한 보정 앱을 이용해서 진짜,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에 맞먹는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고, 촬영 편집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내가 신속하게 유튜브에 아니면 인스타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최적화된 촬영 장비입니다. 진짜 강력하죠. 강력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뭐 장비를 또 사야 된다.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촬영하시고 우리 김정 선생님도 충분히 그걸로 다 찍으시잖아요. 지금 찍으시니까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은 컨텐츠가 딱 잡혔어요. 그죠? 내가 어디에 갈 때마다 먹는 식당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찍으세요. 내가 먹는 음식들만 계속 찍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콘텐츠 잡아보세요. 우리 선생님처럼. 내가 찍는 것들을 우리 동네를 내가 계속 찍어준다든지 걸어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찍어본다든지 어떤 영상들을 계속 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나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의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SLR 카메라,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로 태어난 최상위급 카메라죠. 뭐 지금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좀 많이, 저도 미러리스 카메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보다는 이 카메라 이거를 가장 좋아졌죠. 지금도 뭐 최고급 카메라고 최상의 카메라이기도 해요. 두껍죠, 이게. 미러리스는 뒤에 나오겠지만 거울이 없는 거고 얘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반사돼서 올라오는 렌즈와 이 거울이 있어. 그래서 카메라 바디가 두꺼워요. 카메라 바디가 두껍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뭐 이런 카메라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카메라 워낙에 비싸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진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카메라가 워낙에 비싸서 카메라 한 대만 몇백만 원 가지 뭐 렌즈 하나당 뭐 몇백만 원씩 가죠. 진짜 카메라 렌즈 한 두세 개 사면 뭐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근데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필름이 빛도 필링 현상 인하 이게 감당이 안 됐지만 지금은 뭐 그거 하나만큼은 또 이제 디지털로 다 되다 보니까 마냥 찍는 거죠. 용량이 허락하는 한 마냥 찍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DSLR 카메라들이 최상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4K, 8K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FHD 정도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이 전송 속도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받아들이는 전송 속도가 있는데 그 전송 속도를 메모리 카드가 못 받아들이면 얘를 못 찍어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FHD의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4K나 8K로 사진을 찍어야 되면, 특히 2억 화소로 사진을 찍게 되면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속도,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면 사진을 찍었는데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 다음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쓸 때는 메모리 카드의 성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성능도. 일단 화소수가 높아지고 영상 FHD, 4K, 8K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저장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빨리 저장을 해줘야 돼서 다음 촬영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미러리스는 이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안에 미러리스 이 자체가 거울이 없다라는 거, 미러리스가. 그래서 거울과 프리즘을 없애고 부피가 작고 가벼워져서 일상의 사진을 찍게 도와진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소니라는 회사는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DSLR 카메라를 같이 생산을 했던 회사예요. 근데 캐논과 니콘의 그 아성을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로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이쪽은 버린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간다. 소니는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미러리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이 DSLR 카메라는 소니, 캐논과 니콘이 잡고 있지만 미러리스 시장은 완전히 얘가 컴팩트해졌거든요. 이게 되게 얇아졌고요. 그러면서 여성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가벼워졌고, 근데 속도도 좋고 화질도 좋고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져.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없어지면서 요걸 없애니까 바디가 얇아진 거예요. 바디가 얇아지다 보니까 컴팩트해진 거고. 그래서 DSLR 카메라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게 얇아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빛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냥 뷰파인드에 보여주는 건데, 얘는 거쳤다가 여기서 프리즘에 통해서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미러리스 시장 카메라가 지금 많이, 그래도 최상위 급은 DSLR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액션캠,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액션캠이 초소형 광각 카메라예요. 광각 캠코더, 일종 캠코더죠. 캠코더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행 캠핑 하시는 분들이 들고서 작으니까 세워놓고 찍고 좋고, 이동 중에 뭐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이런 데다가 설치해서 상당히 찍기 좋거든요. 그래서 뭐 바디캠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션캠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몸에 장착을 해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몸이나 뭐 팔, 다리 이런 데다 부착을 해서 찍어서 더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캠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아마 오즈모 거예요? DJI 할 거? 오즈모 4?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폰도 좋지만, 선생님 역동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얻고 싶을 때는, 뭐, 진짜 이동 중에, 뭐, 자동차나, 아니면 사람이나, 뭐, 자전거나, 이런 데다가 달고서 찍게 되면, 훨씬 더 역동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이렇게 리더기에다가 달아서, 선생님이 스마트폰에다 백업 받아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웹캠은 우리가 노트북에 지금 여기도 웹캠이 달려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소형 카메라에서 별도로 또 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시는 방송들이
대체로 이런 카메라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웹캠을. 이렇게 생긴 걸. 스마트폰으로도 찍기도 하지만, 노트 컴퓨터에 달려있는 웹캠으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아니면, 강의나 우리가 뭐 인터뷰할 때도 웹캠을 쓰죠. 그런 기능을 쓰고 있는데, 요것도 화질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로지텍 걸 쓰고 있는데, 로지텍에는 FHD를 쓰고 있고, 여기에도 마이크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마이크가 필요도 없고, 마이크 성능도 얘가 다 인식을 해서 마이크나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웹캠도 필요하고, 삼각대는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서, 이런 삼각대가 쓰시든, 아니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스마트폰 전용 뭐야, 셀카봉 겸 삼각대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캠, 웹캠,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용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이나 웹캠이나 이런 용도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싫어. 나는 내 방 안에서 내 웹캠으로만 영상을 찍을 거야. 그래서 실내에서 찍으실 때는 웹캠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짐벌. 이 짐벌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고 싶을 때, 들고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이 짐벌을 이용하시고요. 짐벌도 삼각대 이게 벌려지는데, 요즘 나온 짐벌은 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얘가 돌아다녀요. 피사체를 찍으면 피사체를 움직이면 피사체 따라서 얘가 움직여. 우리가 아마 예능 프로에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 카메라 보셨죠? 그 센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마이크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행사장 같은데 세미나장 같은데 가보면 단상에 이런 마이크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웹캠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마이크 쓰시는 분들 계세요. 성능이 좋아서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진의 마이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핀마이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핀마이크가 되고요. 요게 이제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쓰다 보면 여기 이제 수신부가 있고 여기 이제 발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장 안에 보통 2, 30m 안에서는 이 영상을 하고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공중에다가 얘기할 때 이 마이크를 쓸 때보다 요런 마이크를 쓸 때는 더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삼각대에다 달아서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마이크 꽂아서 이렇게 이 소리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소음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마이크를 써서 분 마이크처럼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것들 되어 있는 마이크를 써가지고 녹음을 뜹니다. 녹음을 뜨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바람 소리나 소음 같은 게 좀 덜 들어오고 다이렉트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선 마이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싶은데 거기 같이 가 있기는 좀 그렇고 저기 떨어뜨려 놓고 삼각대에다가 마이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떨어져서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소리를 내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세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세트로 이제 팝니다. 이렇게 세트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패러. 그래서 PC용, 그 다음에 이렇게 잭을 통해서 PC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C형, C타입, 스마트폰용으로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 핀 마이크, 요런 것들도 있고, 유선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유선 마이크도, 강의장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돼요. 보통 한 5m 정도 되거든요, 유선도. 근데,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LED 조명. 실내에서 하게 되면 이런 사각 LED나 링 LED. 사각은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더 괜찮고요. 두 개. 그래서 얼굴을 좀 입체감을 담게끔 이거 많이 보셨죠? 요런 LED 조명 많이 저렴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다음 링 조명. 저는 이제 집에서 강의할 때 요 링 조명을 써서 얼굴을 환하게 해주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요 사각 조명 하나를 비추니까 약간 측면은 그늘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조명을 써서 촬영을 해주시면 상당히 괜찮고 요게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요게 링 조명, 삼각대, 마이크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잘 찾아보면 그런 장비들을 세트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많이 안 비싸요. 5, 6만 원이면 다 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필요를 하시면 이런 조명까지도 이제 구비하셔서 촬영하시면 된다. 예. 다 이제 또 이제 선생님들이 동영상 장비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 알려드렸는데 이제 영상 촬영을 이제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들도 있고 어떻게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살리는 헤드룸. 왜냐면 헤드룸이 뭐냐면 피사체의 이 위에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넓으면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좁아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적당한 헤드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 때 헤드룸, 요 빈 공간 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영상 촬영하실 때 조금 더 이게 비워도 올라가도 괜찮아요. 요런 제가 이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영상을 이제 비워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확보를 시켜서 찍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꽉 차도 이상하고요. 너무 넓어도 이상하고 적당히 이 헤드룸을 좀 가지고 찍어주시면 좋다. 영상 촬영하실 때, 인물 찍을 때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배치. 이게 이제 저거예요. 공간의 배치라는 게 3분할 선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갈랐을 때, 이분이 서 있는 위치, 여기 이제 동료들, 이런 각도들이 3분할 선에 교차되는 점에 위치되어 있죠. 이런 여백. 그 다음에 이 산에 바라보는 시선 쪽.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고, 이렇게 찍어주는 게 이제 공간 배치 리드룸이라고 해요. 리드룸. 그래서 피사체가 이동하는 방향,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공간의 여백을 두면서 촬영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촬영 보시면 이게 이분이 일어나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메라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방향이 나오겠죠. 지금 이동을 시켜도 이렇게 찍어주는 영상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촬영 구도는 이제 누누이 말씀 계속 하잖아요. 움직임에 대한 구도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주면서 뭐예요? 수평 유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인물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주는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의 기본인 3분할 구도 이런 것들을 잘해서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각도, 방향에 따라서 여백을 두시라.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촬영해 주시면 영상 촬영에도 선생님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음식 영상을 찍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찍는 것보다는 이런 수직 수평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식이 뭔지 주연과 조연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영상 구성 기획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촬영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문법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이런 빛에 대한 어떤 느낌을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영상 촬영하시는 데서 앞에는 지금 저희가 사진 촬영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해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꾸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더 보시고 그래서 영상 제작은 이제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비싼 카메라로 들고서 찍고 막 이런 비독한 멋진 카메라 아주 무거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촬영, 편집, 모든 앱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영화 감독 KBS 감독이었던 분이 이제 KBS 나오셔서 영상을 찍으시는 감독님이 계셔요. 이태영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고가의 커다란 장비로 영상을 촬영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걸 배우시고 나서 완전히 신세계에 빠지신 거죠. 그분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카메라, 이제 PD 생활, KBS PD 생활 하셨던 그 노하우를 스마트폰에 다 집약을 시키신 거예요. 엄청 나죠. 그게 오히려 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촬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데 진짜 그분도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하시면서 너무나 편하고 이동 중에 저 서울에선 전철 안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하실 때는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안도 좀 작성도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이야기를 꾸며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안 뭐 특별하게 막 이런 우리가 보시면 그 스케치 같은 콘티 같은 거 짜잖아요.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이제 영상 배울 때 콘티 다 짜서 그 다음에 콘티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할 건지 카메라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 사람이 필요할지 뭐 사물만 필요할지 뭐 이런 어떤 스토리 기획을 하셔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상 제작 과정에는 이제 어떤 상품을 하든 영상을 만드시든 기획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획을 해서 영상이 필요한 자료 촬영을 해야 될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떤 영상에 쓸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끝났으면 가편도 하고 가편이면 가편집 하는 거죠. 가편집하고 정상 편집을 해서 나중에는 시사회를 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획하고 자료 수집하는 것만 해도 뭐 영화 진짜 뭐 1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AI가 다 해주니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영상 제작 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영상 편집을 하실 때 템플릿 하나 쓰더라도 들어가서 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사진으로 내가 템플릿을 쓸지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쓸 건지 아니면 다시 내가 편집을 또 할 건지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편집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주 쉽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콘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화가 이제 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주인공 시점으로 영화를 주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시점도 보여줘야 되고 주관적인 시점도 보여줘야 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가 누구 건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점, 그러니까 촬영하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거죠. 만들 때, 영상을 만들 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했는데, 글쓰게 하는 작가들에도 이 해밍웨이도 무기여 자리거의 마지막 장면을 쓰기 위해서 뭐 39번이나 고쳐 썼대요.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그랬듯이 우리도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수정하고 자막 넣고 뭐 음악 넣고 효과음 넣고 뭐 이런 거 하려면 힘들죠. 그러면서 듣다 보면 효과음 이거 바꿔야지. 배경음악 바꿔야지. 여기에는 이런 배경음악 써야지. 이런 것들이 하시다 보면 계속 이제 감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고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눈도 아프고 이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 선생님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구도, 촬영 기법. 그래서 황금분할, 우리 다 배웠죠? 이 앵글, 황금분할, 앵글, 중앙 집중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노출은 뭐 자연광으로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에서는 이제 측광이란 이런 기능도 있는데, 뭐 자연광으로 거의 뭐 스마트폰을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촬영할 건지, 내가 삼각대를 이용할 건지, 짐벌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오디오를 쓸 건지, 처음부터 오디오를 담을 건지, 아니면 오디오는 내가 무시하고 그냥 찍고 오디오는 그냥 나 배경음악만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리개 포커스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피사체를 흐리게 했다가 제대로 초점이 잡게 찍을 건지, 어떤 그런 촬영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구도, 노출, 운영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뭘로 찍을 건지, 진짜 스마트폰으로 찍을 건지, 액션캠으로 찍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사진에 대한 이해, 영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복잡할 수는 있어도 조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하다가 이제 말 건데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영상원에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프레임 말씀드렸 했고 쇼트라는 게 있고 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짧게 찍는 거하고 영상을 컷을 찍어서 이제 한 컷 한 컷 이게 찍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우리 드라마는 컷하고 뭐 찍어서 한 컷 한 컷 찍어서 한 씬이 되고 그다음 한 시퀀스가 되면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패닝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패닝이라는 기법으로 영상을 또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틸팅이라는 기법으로 또 촬영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줌밍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그리기도 하고 또 크레인을 써서 그 다음에 달리를 써서 뭐 기타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촬영 워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쓰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카메라 워크는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를 고정하거나 이동 또는 렌즈를 이동시켜서 촬영하는 기법을 카메라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할 때는 이런 자세를 좀 자세를 구부려서 양손 겨드랑이에 이제 붙인 상태로 무릎도 붙이고 이게 낮은 자세로 서서히 이동을 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닌자 스텝이에요. 닌자 스텝. 닌자가 뭐예요? 아시죠? 닌자가 뭐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일본 검객인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듯이 우리도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선생님 해보세요. 서서 그냥 찍는 거하고 다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이 겨드랑이도 붙이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놓은 상태로 서서히 움직여 보시면 그런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서 찍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세요. 선생님이 찍으실 때 이렇게 찍는 거하고
요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가는 거. 요 자세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요런 자세. 그 다음에 이제 패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피사체가 움직일 때 카메라는 고정된 상태로 수평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거죠. 이거 찍을 때 자동차가 확 지나가요. 그러면 이걸 같이 피사체를 같이 담아줘야 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피사체를 같이 따라가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패닝이라는 거예요. 패닝.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패닝을 쓰실 일이 많을 거예요. 이 패닝을 영상 촬영할 때는 사진 찍으실 때도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내가 셔터를 누르죠.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찍을 때 그게 이제 패닝 촬영인데, 영상 촬영하실 때도 이렇게 수평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찍어주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평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찍어주는 게 패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틸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틸팅. 이런 촬영을 말씀드리는 거. 틸팅. 이런 촬영. 그러니까 수직으로, 아까는 패닝은 뭐예요? 수평이었죠. 수평. 근데 틸팅은 수직이에요. 수직. 아래서부터 나는 가만히 있고 촬영자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로 위아래로 찍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든지 밑에서부터 위로 찍든지 이런 영상도 찍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파노라마로 찍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틸팅으로 수직 방향으로 찍는 거.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런 방법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바로 틸팅이다. 틸팅. 이런 촬영 방법이에요. 이런 촬영. 왜냐면 한눈에 영상이 담기질 못하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수직으로 위로 올린다든지 수직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부터 내린다든지 이런 느낌의 찍을 때 틸팅.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인 거 있어요. 트래킹. 아마 축구나 운동장에서 카메라맨이 그 축구 선수 이제 전반전 끝나서 막 들어오면 카메라맨이 그 축구 선수 찍으면서 같이 이동하죠.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동하는. 아니면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옆에서 같이 이 선수를 찍어주는 이런 게 트래킹입니다. 트래킹. 그래서 피사체를 따라다니면서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이 트래킹이에요. 우리도 가끔 필요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촬영이. 그래서 이런 촬영이 있다라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트래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줌잉이라는 게 있고, 이런 줌잉, 줌인, 줌아웃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해서 광각에서 망원으로, 망원에서 광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나는 가만히 있고 줌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로도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줌인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영상을 찍는,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방법들이 들어있다. 이거는 완전히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는 거. 이런 모습. 이런 영상을 줌잉이다. 줌잉. 그래서 줌아웃과 줌인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이렇게 카메라에 이거 트래킹처럼 보이는데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카메라. 우리가 보면 카메라 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찍는, 이렇게 찍어주는 게 달리라고 해요. 달리. 이럴 때도 달리도 수평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그 피사체를 앞으로 보기 위해서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달리로 했을 때 인아웃이 있는데 여기는 옆으로 찍었지만 이걸 쭉 이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쭉 레일이 앞으로 갈 수 있죠. 그 대신 이거 줌잉이 아니라 걔는 가만히 있고 내가 카메라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줌 상태에서 그러면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커지겠죠. 이런 느낌의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리. 그 다음에 이제 아크는 피사체를 놔두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반 바퀴. 180도 회전. 반원을 도는 거죠. 많이 보셨죠? 이런 영상 촬영. 그래서 이 아크라는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피사체를 놓고서 좌우로 180도 반원을 그리면서 찍는 거. 이런 거는 어떤 역동적이나 어떤 심리 상태, 불안, 뭐 쫓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날 때, 이런 흥미 유발을 할 때 이런 촬영을 많이 하죠. 이게 아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빛. 올빛은 이제 궤도 촬영이라고 해요. 궤도. 올빛이 이제 궤도인데, 이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피사체 놔두고 그냥 한 바퀴 뺑 돌면서 찍는 거. 그래서 위성처럼 궤도를 그리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빛 이 피사체를 여기 상태에 만약 피사체를 놔두고 얘를 뺑 도는 우리가 주인공들 보면 갑자기 한 바퀴 뺑 돌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촬영 무빙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필요한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올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샷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음식 촬영, 풍경 촬영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앵글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 이런 카메라 워크 이런 것들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영상 촬영할 때 헤드룸, 그 다음에 리드룸 이런 것들도 이제 애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우리 이제 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뭐 영상과 마이크, 그 다음에 삼각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영상 촬영 장비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많이 찍어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영상 촬영을 이제 편집을 해보려고 해요. 편집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거, 갤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사진 영상 많이 찍어보시고 1주가 아니구나 2주구나 2주 동안 2주 후에 봬요. 2주 후에 뵈니까 언제 뵐까요 우리가? 5월 12일 날이네요. 5월 12일 날. 5월 12일이니까 그때 이제 연휴도 있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많이 한번 찍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12일 날은 선생님이 찍은 사진 갤러리에서 갤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보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거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2주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